YTN 라디오 생생경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주는 코너입니다. 자산관리 입문서 맨투맨 차영주의 맨투맨입니다. 차영주 수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에 굉장히 주식시장의 롤러코스터를 제가 기억하기만으로도 한 2번 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뭐 오르락 내리락 뭐 연변 농담이 생각납니다. 뭐 지수가 한 5% 올라서는 뭐 끔찍 안 하죠. 한 10% 정도 올라야 지수가 좀 움직였구나. 뭐 이럴 정도로 지금 등락이 굉장히 좀 심한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연변의 농담이에요? 옛날 개그 모르세요? 그쵸? 그냥 하는 소린 거죠? 그렇죠. 옛날에 TV에서 했던 그 개콘에서 했던 우리 연변에서는 저 순진한 사람이에요. 자꾸 그런 걸로 하지. 저 진짜 지난주에도 그 얘기 하셔서 연변 그래요? 예. 자, 오늘 우리가 연변 농담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주식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오늘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지난 시간에 손절매의 중요성과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죠. 예, 모든 투자자분들은 원칙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번 장에서 다시 한번 느끼셔야 됩니다. 단지 이제 주위에서 남들이 좋다고 해서 주식을 샀을 경우에는 지금 종목을 추천했던 분들하고 연락 잘 안 되시죠? 예, 그런 상황이죠. 자신이 왜 이 주식을 샀고 왜 어느 순간에 가면 내가 손절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익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네. 그 계획을 지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손절매는 보험을 든 거와 같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보험 같은 경우 오히려 그 작은 돈으로 큰 사고를 예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이번 장에 보험을 적절히 활용하신 분과 활용하지 않으신 분의 수익률이 크게 격차가 벌어진다는 점 꼭 깨달으시고 다음번에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 말씀의 포인트가 적절히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적절히라는 것을 잘 몰라요. 또 이런 블랙스완 같은 상황, 그러니까 블랙스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얘기인 거 하니 우리가 백조라고 생각하면 다 흰색 백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검정 백조가 날라오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은 항상 또 10년 뒤에 벌어질지 5년 뒤에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이것을 예측한다? 그런 것은 점쟁이의 영역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항상 손절매를 생활화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매를 생활화하라. 적절하게 주식시장을 이용해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또 공부해 볼 텐데 여러분들 오늘도 자산관리의 맨투맨에 질문 주시는 분들 몇 분 선정해서 우리 소장님 책 제목 한 번 더 직장인을 위한 은퇴 없는 실전 주식 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평소에 궁금했던 자산관리 방법이나 주식 이야기 있으면 보내주세요. 현재 주식시장에서 배워야 할 점 2번째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최근에 주가가 오르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부는 바닥을 이미 찍었다. 그런데 아니다. 더 떨어질 거다. 이런 거 어떤 기준으로 시장을 봐야 됩니까? 예, 지금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도 맞출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요. 단지 이제 시간이 지나야 모든 것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지금 바닥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에 너무 시간을 좀 소비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이다. 논쟁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경제라는 환자가 갑자기 발생을 한 점, 위급 환자가 발생을 했죠. 따라서 위급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인공호흡도 하고 약물을 투여했는데 꿈쩍을 안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긴급하게 기존에 쓰지 않았던 약물까지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도 꿈쩍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환자가 이미 숨을 거둘 수도 있다라는 극단적인 비관론을 펼치고 있는 반면에 드디어 이제 환자가 조금 숨을 쉴 가능성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도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투여했던 약물들이 서서히 이제 작용을 하면서 제가 본 상황에서라면 지금 경제 상황 아직까지는 위급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이제 인공호흡기를 좀 뛸 정도의 상황은 오지 않았는가. 지난주보다는 좋게 말씀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의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경제가 급하게 리바운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서서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났다라는 일부 좀 얘기들도 있는 상황이고 물론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아직 정점을 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모든 의사들이 모여서 이제 지금 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자는 분명히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 단계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증시가 오른다고 해서 이 환자가 완전히 회복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아직까지는
있어야 되는 상황은 맞지요. 하지만 증시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것을 땡겨온다라고 본다라면 증시도 최악을 지나지 않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뭐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개미들이 지금 주식을 엄청 네. 그 빚까지 내서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저점은 좀 지난 것 같다라는 판단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드리고 싶어요. 개인들이 주식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외국인들이 연일 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개인들이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크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빚을 내서 한다라든지 무턱대고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싸니까 여기저기 귀동량으로 주식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케이스라면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주식하지 마십시오. 빚을 지거나 아니면 귀동량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큰 코 다치십니다. 큰 코 다친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분들이 주로 매수하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라는 거죠. 그냥 남들 하니까 1등인 거 쫓아가네. 그렇죠. 근데 그 삼성 과거에는 그 많은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IMF 때도 주식시장에 있었고 다양한 경제 위기 때 주식시장에 있을 때 이렇게 바닥권에서 주식시장에 들어오시는 신규 투자자분들이 항상 계시긴 해요. 그분들이 항상 하는 것들이 주위에 이제 정보 매매를 많이 하십니다. 삼성전자 사라, 뭐 대형주 사라 그러면 콧방귀도 안 껴요. 그거보다는 대박을 노린다. 듣도 보도 못한. 네, 뭐 좋은 거 없냐. 야, 더블은 최소한 먹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술 한잔 먹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삼성전자를 산다라는 것은 그분들이 노리는 게 대박은 아니죠. 최소한 안정적인 1, 20%의 안정적인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이 되면 삼성전자가 4만 원대라는 것은 싸다라는 인식하에 차분하게 주식을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나눠서 말씀을 드린 거죠. 두 가지라고. 첫 번째는 안 좋은 케이스지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빚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소액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등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칭찬하고 싶다. 혹자들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파는데 왜 삼성전자를 사느냐라고 하는데 외국인들이라고 해서 항상 옳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저는 지금과 같은 그런 운동이 주식시장에는 체력을 강화시키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7249님이 한 달 전 주변에서 하길래 아무 지식 없이 적금 털어서 삼성 주식을 올라도 내려도 매일매일 조금씩 사고 있는데 이렇게 산 주식이 100주가 넘어가는데 과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나름대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남들이 하니까 적금을 깨서 주식시장이 지금 빠졌기 때문에 사는 것은 일견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주식시장이 빠질 때 그렇게 분할 매수를 하셨다라는 것들. 근데 이제 주식이 늘어나니까 이제 좀 겁이 나시는 거죠. 그럴 때는 주식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기왕에 발을 들여 놓으셨다라면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제가 지난주에 공부는 소장님이 하고 알려달라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결국은 기업의 근본 체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뭘 봐야 됩니까? 근본 체력이라고 한다라면 기업의 가치를 봐야 됩니다. 기업의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성장성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는 기업의 본질 가치인 자산 가치를 봐야 됩니다. 자산. 자산하면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커피숍을 차린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커피숍에 1억짜리 커피숍을 차리는데 내 돈 5천만 원과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려서 1억이란 돈을 가지고 커피숍을 차렸다. 그러면 그 커피숍의 자산 가치는 1억이 되는 거죠. 5천이 아니라. 그렇죠. 내 돈 5천이지만 은행에서 빚도 자산이기 때문에 빚까지 5천을 땡겨왔기 때문에 합치면 1억이 되겠죠. 네. 그 자산 가치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이 자산 가치보다 떨어져 있는 기업을 사라라고 워렌 버핏이나 유명한 투자자들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자산 가치보다 떨어진 주식을 사라. 예를 든다라면 지금 뭐 가격이 올랐으니까 오르기 전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이 14조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자동차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기 삼성동에 있는 땅 가치가 얼마죠? 그게 11조가 넘죠.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된다라면 자산 가치가 떨어져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알아요. 그 1인. 현대차 주식 샀다가 그 삼성동 나오고서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버티고 있거든요. 예. 버티면 된다는 거죠.
아니요, 지금 자산 가치까지 와 있지만 수익 가치는 또 다른 논의예요. 그거는 이제 다른 그래요? 논쟁이고요.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좀 가슴 아픈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그 1인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자산 가치보다 떨어져 있는 주식을 사라,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 말씀 자산 가치라는 주셨어요. 개념이 소위 말해서 PBR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PBR이라는 용어는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투자자가 만들었습니다. 왠지 그렇게 말하면 되게 신뢰가 가요. 누군가 얘기한 것 같으면. 벤저민 네.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의 스승이죠. 우리가 잘 아는 더 신뢰가요. 워렌 버핏의 스승인데 그분이 이것을 만든 게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주가가 다 폭락을 하다 보니까 어느 주식을 살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의 회계가 지금처럼 정상화가 안 돼 있었던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주식을 사도 망해도 그 기업을 다 자산을 팔아서도 내 주식을 그만큼 돈을 줄 수 있는 기업을 사자. 라는 개념으로 PBR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PBR이라는 개념은 주가가 막 올라갈 때는 잘 안 써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주가가 떨어질 때는 이러한 PBR 개념으로 봐서 PBR의 1 이하, 최소한 0.7배 이하, 뭐 이런 얘기를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렸던 커피숍이 1억짜리인데 지금 5천만 원에 나와 있어요, 매물이. 네. 그러면 살만하죠. 1억에 나와 있으면 굳이 내가 살 필요 없죠. 커피숍을 내가 차리면 되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현재 5천만 원까지 떨어진 주식 그 기업이 있다라면 당연히 사야 되겠죠. 그런 주식을 사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 주식을 사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셨으면 이제 투자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도 어디서 공부해요? 공부 요즘은 좀 많죠. 공부할 수 있는 것들. 물론 제 책도 중요한 공부의 이제 그럼요. 요소이기도 합니다만, 네.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많이 하시는 것들이 유명하신 분들의 책에 집중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 유튜브에도 집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는 선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접하기 쉽다라고 해서 접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든지 워렌 버핏이라든지 피터 린치라든지 이런 분의 고전을 일단 읽으십시라. 아, 논술 공부하는 거랑 똑같네요. 처음에 고전 읽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소위 말해서 PBR, PER, PEG, 뭐 EBF이 있다, 뭐 이런 지금 용어를 이해하시지 못한다라면 이런 용어를 만드신 분들이 역사란 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책을 보고 지금 유명하신 분들의 책을 보면 이해가 가지 역으로 지금 유명한 사람들의 책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근본이 흔들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고전을 일단 읽고 주식 투자의 고전. 왜냐하면 어차피 경제 위기나 상황들은 그래프를 그리면서 계속 반복되니까 물론 코로나19 같은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럼 그 고전을 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뉴스를 보면서 트렌드를 쫓아가면서 본인들이 종목을 발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발굴하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발굴을 잘 안 하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정보 매매를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찾죠.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의 정보를 먼저 찾는 경우 저도 최근에 전화 많이 받습니다. 어제도 5통의 전화를 선후배로부터 받았는데 야, 좋은 종목 없냐? 라는 뉘앙스죠. 다들. 심지어 내일은 어쩔 수 없이 선배랑 점심을 먹어야 됩니다. 야, 네. 뭐 무슨 자리인지 뻔히 알린 여러분들 그런 자리인데 저는 그런 분들이 성인이다라고 주식시장에서는 부를 수 없다. 투자의 유학이다라고 저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유학이다, 투자에. 지금 김혜민 아나운서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이들이 그 조금 고맘때 제가 지금 몇 살인지 모르지만 고맘때 애들이 항상 엄마 오늘 나 무슨 옷 입어야 돼? 그렇죠. 오늘 엄마 나 밥 뭐 먹을 거야? 뭘 그런 것까지 물어봐. 이러죠 저는. 근데 그런 애들은 이제 자기의 어떤 주관이 아직 뚜렷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근데 지금 만약에 제가 김혜민 아나운서한테 오늘 뭐 치마 입고 나가세요. 오늘 화장을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신고하죠. 기분 나쁘죠. 네. 일단 먼저 기분부터 나쁘죠. 그렇죠. 기분부터 나쁜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을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것 지금 이 비율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발굴해서 사는데 야, 그 주식 나빠. 그 주식 왜 사요? 옆에 그럼 기분이 나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야, 뭐 사야 돼? 뭐 사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주식에 관련하는 성인이 아니다. 빨리 성인이 되셔야 돈을 벌 수 있지. 언제까지 유아기를 하면 언제까지
부모님 쫓아다닐 겁니까? 그렇네요. 예. 그래도 유아기 때는 좋은 부모의 코치가 중요하니까 예. 우리 YTN 라디오 생생경제 이 맨투맨 차영주 소장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팁을 좀 얻으시고 그렇죠. 그 팁으로 자립하시기를 빨리 바랍니다. 자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엔 또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차영주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답 텔레그램이었어요. 많은 분들 분노하셨어요. 이하나파리님 텔레그램. 국민법 감정 고려한 엄정한 수사 엄벌백계 필요합니다. 0264님 중고생 두 딸의 아버지입니다. 꼭 공개하고 처벌해서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5355님 텔레그램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률 강화해야 됩니다. 8835님 딸 키우는 입장에서 진짜 부글부글합니다. 왕년에 격투기 배운 실력으로 정말 한 원펀치 쓰리 하고 싶습니다. 8431님 텔레그램 프라이버시 보호와 범죄 음닉의 그 경계를 어떻게 절충하느냐 그게 현 시대에 마주한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하셨어요. 정확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셨네요. 정답 보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아들도 가졌고 딸도 가졌는데요. 아들 가진 부모들도 함께 분노해야 됩니다. 함께 분노하지 않으면 내 아들이 어느 순간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아들 부모님들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